지금부터 청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 코리아 김지은 선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영어, 한국어로 진행되며 GCF 유튜브에서는 한국어로, GCF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영어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줌 세션에서는 동시 통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영어로 청취하고 싶으신 참여자께서는 하단의 통역 탭을 클릭하신 후 영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닷새 동안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1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의 전체 주제는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인 오늘의 주제는 지역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라이프인과 SDSN 뉴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년 세션에서는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라이프인은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을 위한 땡땡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SDSN 뉴스 코리아는 식량사슬의 전환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독서 챌린지 및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GCF 청년 세션에서는 두 기관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동으로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사에 앞서 주최기관인 라이프인과 SDSN 뉴스 코리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프인은 사회적 경제 미디어로 2017년에 창간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언론입니다. 이에 라이프인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솔루션이 필요한 4가지 분야인 사회혁신, 기후위기, 지역문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줄여서 SDSN은 모든 UN 회원국에서의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그 특별자문위원관인 제프리 sak스 교수에 의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지속가능 발전의 당사자인 미래 세대의 참여를 통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유스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였습니다. 저희 SDSN 뉴스는 SDG와 신기후 체제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청년들을 교육하고 연결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의 부제는 SDG 다이얼로그인데요. 오늘 SDSN 뉴스 코리아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둘째 주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SN 뉴스 네트워크들이 순차적으로 SDG 다이얼로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SDGs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해법들을 창출하기 위해 모일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션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 케냐,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업하고 있는지 새 연사님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각각 15분씩 총 45분간 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주최기관인 SDSN 코리아의 강동열 총괄 간사님과 세 분의 청년 사회혁신가를 모시고 뉴노멀 시대의 청년 사회혁신 생태계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45분간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사회적 경제 미디어 라이프인의 전윤서 기자님입니다. 전윤서 기자님께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자님께서는 청년 혁신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윤서 기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혁신가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라이프인의 전윤서 기자입니다. 사회 혁신과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떨리는데요. 이번 라이프인과 SDSN 뉴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년 세션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행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재와 웨비나를 소개하며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라이프인은 사회적 경제 미디어이고요. 2017년 창간에 광고 없이 후원회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협동조합, 스타트업, 그리고 기성 언론 출신 기자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자들, 그리고 소셜 솔루션 미디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인은 사회적 경제 미디어인데요. 그런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 네 가지 사회적 경제 부문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은 세상,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경제만이 답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어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가령 세상을 바꾸고 있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룰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인은 우리 사회의 솔루션이 필요한 네 가지 분야, 사회 혁신, 기후위기, 지역 문제, 그리고 청년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인은 2021년 소셜 솔루션 미디어로서의 개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 사회혁신, 기후위기, 지역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나눠보는 수다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파타고니아, 리빙랩, 그리고 러쉬, 푸른아시아, 자연드림 파크 등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청년이 빠졌죠. 이렇게 수다회를 기획하던 중에 현재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때 한 포럼에서 한 청년가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 활동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맞나,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도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진정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기보다 청년을 장식처럼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지요? 라는 기획 연재가 시작되었는데요. 다가올 미래의 청년들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년을 보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사회복지창작소의 강한솔 대표, 그리고 미디어는 조은총 대표,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아이비, 마이알렌 등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을 소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기억에 남는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국회 청년 비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40대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이 4.3%에 그친다고 합니다. 용 의원은 586 세대가 군부 독재 권력과 싸웠다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일상에 편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과 싸우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지금 우리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구조와 싸워야 한다. 거미줄처럼 미세하게 얽히고 퍼져 보이지 않는 일상의 차별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괜찮은 사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는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서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데 막상 지역에 남아 살아보니 내 인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왜 다들 열심히 떠나려고만 하는 걸까라고 얘기를 하며 열심히 떠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을 그리고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아님을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 고독사, 생활고 문제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이 필요했는데요. 청년신협추진위원회 김동환 위원장님은 학창시절 미디어에서 보던 청년들의 이미지와 직접 대학에서 겪은 현실이 너무 달랐다라면서 진짜 청년들의 현실은 비경제활동 인구인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 그리고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이프인은 문제를 단순히 문제다에 그치지 않고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이들이 청년 혁신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해결이 제시되지 못했다면 그 해결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청년 혁신가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묶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G세프에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뭐 하시는지요 기획 연재를 바탕으로 8월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들의 수다회를 개최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치솟는 부동산, 그리고 불평등 문제 등이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놓인 청년들에게 더욱 높은 벽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프인의 저와 G세프의 청년인 문세아님이 주도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는데요. 그 기획 단계에서 청년들이 가지는 불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면 그 경력은 어디서 쌓을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라는 그러한 푸념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청년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유독 지금의 청년들만 불만을 토로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던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평등은 계속될 것 같고, 기후위기는 미래에도 위기로 남은 것 같고, 분열은 더 심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며 그 고민과 해결책을 공유하고 실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웨비나에 앞서 저희는 미리 설문을 받아보기도 했었는데요. 청년으로서 요즘 느끼는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에는 경제적 불평등 등과 양극화가 1순위였고요.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구조가 가장 많았습니다. 웨비나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청년을 위한 땡땡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청년을 관한 주제와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시민자산화 등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고요. 오늘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는 팀 앙프러너십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 펑컴퍼니의 이승빈 대표가의 이야기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청년은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석한 모든 청년에게 필요한 땡땡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받아보았는데요. 맨 땅에 헤딩 중이다. 지금 땅을 파고 있다. 지금 존버 중이다. 협업 중이다. 공부 중이다. 등 다양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내 집 마련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거친 파도를 감지하며 그래도 그들만의 리듬으로 그들만의 서핑을 타고 있었습니다. 서핑을 탈 때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파도에서 최대한 열심히 타야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도를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저희 라이프인 내부적으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혁신은 깊은 빡침에서 시작되고 DIY로 완성된다. 소소하게는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는 것, 지구를 지구답게 계속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계속하는 것 말이죠. 8월 12일에 세계 청년의 날, 같은 날 SDSN 뉴스 코리아가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인과 SDSN 뉴스 코리아가 만났던 지점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 20일 미국 유엔 총회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며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공명하고 있는 것은 이 지속가능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논의를 통해 좋은 파도를 찾아서 멋지게 서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라이프인은 보고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은 능동적인 주체로서 문화를 생산하고 주류를 선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프인은 청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혁신적인 청년은 누구나 라이프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혁신가와 협력하고 관계 맺음한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지금 몇 분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은 선생님?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2분 동안 저희 관련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가 궁금하고 그 의제를 넘어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포괄될 경우 그 고민 지점과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콜렉티브 임팩트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콜렉티브 임팩티브는 좀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그 문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움직임을 라이프인이 좀 잘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청년의 문제는 항상 사회 문제를 포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 지점은 저마다 다를 것 같고 일단 문제를 문제다에 그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윤서 기자님께서는 한국의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오신 과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분들도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의 삶을 위해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SDSN 유스 케냐의 마가렛 카마우 리저널 코디네이터입니다. 연사님께서는 평화와 안보, 리더십과 통치,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청년의 힘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청년들이 직접 의사결정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교육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다. 마가렛 카마우 리저널 코디네이터께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과 사회적 경제의 청년 참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네, giving.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Okay, so Yes. yeah, thank you so much. So 네, 감사합니다. with me, I'm Margaret.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Yeah, so I understand 저는 케냐에서 활동하는 마가렛입니다. 케냐는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화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Yeah, so that's it. Our topic today, I'll be talking about youth involvement in public policy and 네, 저는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청년의 공공정책 및 사회적 경제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우리 세대의 그 최대 이슈가 바로 지속가능 발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청년이란 누구인가? 둘째,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사회적 경제, 공공정책, 지속가능 발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마지막 5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청년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먼저 청년의 정의입니다. 국가별로 청년의 법적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케냐의 경우에는 15세에서 25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유엔에서는 15세에서 24세, 또 다른 국가에서는 18세부터 24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수치는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세에서 25세 인구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청년은 에너지와 창의력으로 가득한 사회적 자원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야지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의제 2030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또 의제 2030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설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은 창의력을 가진 하나의 세력이고요. 역동적인 혁신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나 청년들은 정치 시스템의 변화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또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연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의 경우에는 빈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벽, 다양한 형태의 차별, 그리고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정책입니다. 공공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영향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곧 공공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공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파악하고 그 수립 과정에 참여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은 정부기관이 움직이는 방향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공공정책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헌법과 법률, 규제 등으로 구성이 되고 그 하위 범주로서는 법원의 해석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공정책의 경우에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한 정부기관과 정책을 지원하고 적극적 시민 참여를 뒷받침할 때 또 강력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의 문제가 파악이 되고 새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공공정책을 개혁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의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으로는 규제, 보조금, 할당제, 법 등이 있고요.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 수립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로서 여기에 다양한 피드백 고리가 그리고 검증, 사업 평가 등이 포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에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다양한 공공 문제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 비영리기구, 그리고 이익단체 등은 이러한 공공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인, 공무원, 로비스트, 각 분야 전문가, 산업계, 그리고 부문의 대표자 등이 포함이 되고요. 이들은 다양한 수단과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많은 주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공공정책을 결정을 하는 것은 정부 관계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의 목소리를 리드하고 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조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란 바로 사람의 필요에 답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가격에 품질 좋은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리고 높은 품질의 보편적 의료에 접근할 권리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집단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회적 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윤보다 더 우선인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윤을 커뮤니티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투자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개선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협회, 재단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또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공공정책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제대로 된 참여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접근성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공개된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실업 문제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청년들은 대단히 심각한 취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어떤 사회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제공이 되어야지만 청년 그리고 아동의 지적 그리고 전문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21세기의 필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그리고 팀워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정책 수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벽들도 있습니다. 건강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고 있죠. 그래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피임 도구에 접근하기 어렵고 또 성병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참여인데요. 청년 참여는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전체 인구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청년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뭐 정부에서 듣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범죄와 폭력에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증오범죄 그리고 훌리건들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제 상당수는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또 법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취약한 집단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우선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취약성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규정되어 왔던 것이 한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빈곤의 극복을 넘어서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육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우호적인 세금 정책,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비즈니스 클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포용적, 포괄적 국가 교육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청년들에 대한 인파워먼트를 위한 공공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은 기존의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차원의 청년위원회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and for greaters young people must stay focused and united and young people must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가 청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들의 공공정책 수립 참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예스 프로젝트가 그런 사례입니다. 네, 지금 제 발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가렛 카마우 리저널 코디네이터께서는 역동적인 혁신의 원천으로서 청년이 공공의 대응이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경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청년이 중요한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필요한 사회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연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사님께서는 제라칸 인도네시아 다이어트 칸통 플라스티카 이하 GIDKP의 라히양 누산타라 코디네이터입니다. 연사님께서는 현재 더 인도네시아 플라스틱백 다이어트 무브먼트라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감소를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국제기구, 아시아 태평양 소각로 대안을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GAIA에서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라이앙 누산타라 내셔널 코디네이터께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실천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향 산타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오후 시간인데요. 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지금 현재에서의 문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생태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플라스틱 봉지 다이어트 운동이었는데요. 2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일회용 플라스틱 백과 다른 오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패키징이라던가 또 가방 등을 사용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경부 그리고 산림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2016년도에 저희가 23개 지역에서 유료 플라스틱 봉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서 시범 사업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희가 먼저 어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드보커시 접근법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함으로써 지역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가 규제를 도입을 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드보커시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재계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매 업체들과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야지만 이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식음료 산업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함께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교육도 또 중요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Z세대, 특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플라스틱을 아예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이면에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서로 할 수 있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50여 개 학교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Environments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나온 SDSN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어드보커시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7개의 지역, 지자체를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학술 연구도 했었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초안을 작성하였고 조례 초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규정이 생긴 다음에 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out the waste management, we talk to things. 일단 특히 폐기물과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논의되었던 것이 이 폐기물 감축 그리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폐기물 감소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일단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게 되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이와 같은 플라스틱 그리고 스티로폴이 금지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방 정부들이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재계나 사업체들이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이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일회용 플라스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Microplastic is one of our issues that we have to face and we have to.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모든 식수에서 검출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부 같은 경우 이 해산물의 3분의 1이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개 도시 63명으로부터의 대변 표본을 분석한 결과 역시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해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을 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들어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인류를 결국은 멸종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일회용 플라스틱도 중요하지만 또 미세 플라스틱도 저희가 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플라스틱 없는 인도네시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형 경제의 전 과정이 문제입니다. 즉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가 모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 전체의 문제이고요. 이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문제입니다. 즉 이 전체 사이클이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아의 저희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플라스틱 생산의 CO2 배출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연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플라스틱의 추출, 운반, 그리고 메탄 누출, 생산 공정에서의 정제와 같은 여러 단계에서 모두 CO2가 배출되고요. 폐기물 취급, 소각 등과 같은 과정에서도 대단히 많은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면서 분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수출부터 폐기까지 이 전체 사이클이 인간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에 해롭다는 것이죠. 최근에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변화의 연계에 대한 연구인데요.
플라스틱의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모든 단계들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마치 눈이 계속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최근까지 15개 이상의 도시가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플라스틱 오염을 없애는데 대단히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조례나 정책의 실행 과정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4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고요. 2030년이 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전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지방 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문의 당사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와중에 7월 1일부터 자카르타 지방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서 친환경 쇼핑백 사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보니 42%의 가구 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발리에서는 플라스틱 백, 즉 비닐봉지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스티로폼 사용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제를 통해서 비닐봉지는 57%, 빨대 81%, 스티로폼 70%의 사용량 감소를 이뤄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서포트하는 생태계를 저희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여러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규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6개의 지방정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제의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부터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까지의 과정을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실제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토착 식물에서 만든 토착 식물로 만든
이런 장바구니들입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을 플라스틱 혹은 비닐봉지 대신 사용하자는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또 시위를 개최를 해서 주로 청년들이 주도를 해서 저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크게 세 가지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또 시스템의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규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플라스틱백 다이어트 운동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분은 저희 웹사이트의 영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앙 누산타라 내셔널 코디네이터께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셨는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사님들의 발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세 분의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인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포즈를 취하고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손으로는 SDG 휠 모양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포즈를 취해주시고 한 손으로는 청년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들었다라는 의미로 OK 포즈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이 많은 관계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7분간 휴식을 취하신 뒤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세 분의 사회혁신가와 함께 뉴노멀 시대의 청년 생태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채팅방에 공유된 패들렛 링크를 통해 패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나누실 수 있으니 쉬는 시간 동안 미리 패들렛에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시다가 4시 35분에 뵙겠습니다. 줌에서 나가지 마시고 화면과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Student hubs on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SDG Students Program, you will learn about the principles of promoting sustainability and of global citizenship and have the opportunity to use this knowledge to address local challenges in your community. I encourage young people in universities all around the world to join the SDG Students Program and the SDG Student Hub on your campus and work with one another to improve your communities. I firmly believe in the important role you can play to help solve some of our world's biggest problems, and it all starts with this single step. Change the world starts on your campus with you. And I look forward to hearing about all the great work you will do through the SDG Students Program.
Hello, 안녕하세요, Korea. I'm very excited to understand and learn that all of you are meeting today to share ideas and brainstorm on a new pathway for building a more resilient, sustainable, peaceful, and just society. The step that you've all taken to be part of the SDSN community is extremely critical, especially in this decade of action. As SDSN, I wish to welcome you, I wish to congratulate you, and I wish to remind you of the critical step that you've taken to join a global community of like-minded, hard-working, determined, and passionate young people who are working towards the SDGs.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and I wish to remind you to continue working extremely hard, creating alliances, creating partnerships, because the only way that we can solve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such as conflict, such as peace building, is through partnerships, collaboration, and working together. And as SDSN youth, count on our support. We shall always provide you with all the support that you need to make sure that we work collaboratively across the different countries, across the different universities, and across the different schools to address the world's greatest challenges. Thank you, and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as you engage in dialogue and in different conversations. Enjoy. 지금부터 두 번째 순서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뉴노멀 시대의 청년 생태계,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공유된 패들릿 링크를 통해 패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실시간으로 나누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패널 토론의 좌장과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주최기관인 SDSN 코리아의 강동렬 총괄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동렬 총괄님은 7년간 라오스에서 교육 및 식수위생 환경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 현재는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패널로는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줄여서 YLPF 코리아의 원다인 의장님,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줄여서 YSDA 코리아의 김찬호 의장님, 펀컴퍼니의 이승빈 대표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반응하기 기능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토론 세션 진행을 맡게 된 패널 토론 세션 좌장을 맡게 된 SDSN 코리아 강동렬 총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저희 SDSN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 경제 매거진인 라이프인과도 또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죠. 그래서다 보니까 이런 젊은 청년 혁신가들을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청년 혁신가분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다임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의장님은 이제 빈곤과 인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법한 GP3 코리아 운영팀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었고 또 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나아가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미래 세대들, 청년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큰 박수로 같이 맞이해 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다른 청년 혁신가이신 김찬호 한국청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찬호 의장님께서도 이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서로 다른 분야, 문화, 전공 등 굉장히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그런 공통 의제인 청년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수립과 또 이행을 지금 지역사회 중점적으로 그래서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 간의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또 한번 따뜻하게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인공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네. 마지막이라 가장 중요치 않은 게 아니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펀컴퍼니 이승빈 대표님 또 모셨는데요. 이승빈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굉장히 저명한 대학이죠. 몬드라곤 유니버시티에서 레인이라는 레인이라는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미네르바 유니버시티라고도 알고 계실 텐데,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의 좀 더 그래스루트 버전이자 또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협동조합을 내가 졸업하려면 꼭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수익을 또 창출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고도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4개 국적 11명의 공동 창업자와 같이 협동조합을 설립해갖고 5개 국가 이상 또 이렇게 회람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로컬 청년 창업 프로그램,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아니면 청소년 성교육 등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계신 청년 혁신가신데요. 이승빈 펀컴퍼니 대표님까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라이프인 그리고 SJSN 덕분에 이렇게 귀중한 값진 청년 혁신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요. 뭐 제가 좀 어설프게 아는 대로 좀 소개를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께서 스스로를 좀 더 잘 어필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청년 혁신가 분들께서 이제 본인께서 활동하고 계신 그 단체의 소개와 또 오늘 주제가 이제 청년 생태계가 이 뉴노멀 시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인데, 그 주제에 맞춰서 각 단체에서 조망하는 이 청년 사회, 청년 생태계의 현재의 이 문제점, 비단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를 벗어나서 지금 또 뭐 몇 년 지날 때마다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좀 얘기도 나오죠. 또 요새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기후 위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 뭔가 우리가 탄소 배출량 이제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8월 초에 또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죠.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할 시점이 2040년이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2050년이 아니라.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밀접한 그런 연관을 가진 세대인데, 청년들이. 그래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각 단체 소개 플러스 각 단체가 조망하는 청년 사회의 문제점, 또는 이런 거는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다 싶은 그런 성장 동력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드린 순서대로 레이디 퍼스트 해볼까요? 원다인 의장님부터 자기소개랑 YLPF에서 조망하는 청년사회의 문제점 또는 성장 동력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친절한 설명 그리고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세계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정책 포럼 의장 원다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정책 포럼은 영어로 YLPF라고 합니다. 현재 YLPF는 SDSN 뉴스 코리아의 산하에 있습니다. YLPF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Youth Level Political Forum의 약자입니다. 바로 UN의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의미와 형태를 계승하는 것을 저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의 문제점은 첫째, 모호한 청년의 규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통계를 집계하는 통계청에서는 청년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 기준인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너무 상이했는데요. 서울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경기도, 충남, 부산은 청년 기본법에서처럼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에 있어서도 청년의 규정들이 너무 상이했고, 여러 청년 정책들에서도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청년이 정책에서 발언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들의 규모가 큰 탓에 이해관계자로서 발휘할 기회도 적었습니다. 청년 안에는 대학생들도 있고 대학교 밖 청년들도 있고 졸업 후 사회 초년생들도 있죠. 이렇듯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더불어서 끈끈한 연대감을 갖추기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현재 저희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책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가능성과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는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그냥 청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폴리시 메이커와 디시전 메이커들한테 이 소셜 임팩트와 관련된 그런 공약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프레셔를 가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큰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김찬호 의장님도 자기소개와 또 YSD에서 조망하고 계신 청년사회 문제점, 성장 동력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YSDA 저도 익숙진 않지만 그 유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얼라이언스 오브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장으로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뭐 협의회라고 한 것처럼 서로 간의 뜻을 모아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뜻을 모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거, 그냥 그게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정의 같은 경우에는 뭐 1987년에 뭐 어디서 뭐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 세대가 같이 연결이 돼야 하고, 특히 청년 세대 입장에서도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서로 다른 인생의 경험들과 전공과 관심 분야와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로 다른 청년들이 협력하고 싶지만 협력할 수 없었던 협력을 외치지만 막상 협력체를 만들면 뭘로 협력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협력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협력할 것인가? 사실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주제가 있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그 주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20-30년이 넘는 그런 한국 사회의 청년 생태계를 좀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난 후에는 실제적으로 이러한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한가를 좀 리서치를 다니고자 인터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120여 명 정도의 청년단체 리더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주치게 된 것이 각 단체마다, 각 개인마다 단체와 단체 사이 안에서
이 지속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안에서 개인 청년뿐만 아니라 단체와 단체 사회를 같이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공통 의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점에서 청년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미 국제사회, 전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먼저 2015년에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별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됐고, 그 국가 안엔 여러 가지 그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 로컬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유엔 목표가 만들어질 때에는 청년들이 이해 관계자, 그러니까 이득과 손해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들도 그 목표를 만들 때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솔직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청년형 목표를 만들므로써 이 한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 혹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어떤 지점이 한국 청년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국 사회와 한국 청년 사회, 국제 사회를 다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한국 청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청년의 아까 역할과 수혜를 동시에 다룬 목표로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지역 사회의 모든 그 활동가들을 좀 함께 다루는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보다 혹은 청년들의 세대를 좀 포괄하고자 만들어졌으나 아직 청년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로 어른들, 어른들이라고 좀 그렇네요. 어른들이 이제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조금 더 모티브를 받아서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상하게 되었고, 각 지역사회에서 같이 활동하고자 지금 발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네. 더 할까요? 아니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렸었는데 아주 길지만 그래도 또 필요했던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또 어떻게, 오늘 GCF의 5번째 날 주제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또 우리 청년 세션의 주제도 어떻게 청년 생태계, 임팩트를 위한 청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인데, 그런 맥락성과 당위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분은 조금 더 지속가능 발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주관 기관인 이제 GCF죠.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매거진 라이프인에서 또 같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세션 중에서. 네, 그 부족함,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이승빈 대표님께서 또 이제 펀컴퍼니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펀컴퍼니가 조망하는 청년사회 문제점, 또 성장 동력은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대학교에 이제 레인이라는 학위에서를 다니고 있고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인은 리더십, 앙터프리너십, 이노베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실제로 협동조합을 창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학위인데요. 거기서 만난 11명의 또 5개의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만든 회사 이름이 펀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 법인이 있고요. 협동조합 법인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중국, 상하이, 그다음에 시애틀, 한국 이렇게 또 이렇게 글로벌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펀컴퍼니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은 되게 뚜렷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같이 우울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우리 청년 지금 세대는 무기력증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증을 벗어날 수 있지? 왜 이런 무기력증이 생겨났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친구들이? 라는 고민을 했고 저희 펀 컴퍼니에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무기력증을 극복했는지 집중해 봤을 때 그러면은 창업을 해보자. 팀 창업을 하면은 팀으로 함께 창업해 보면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기력증이 사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공무원은 이제 대기업 내지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내노라는 뭐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대부분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눈앞의 미래는 뭐 당장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시작해서 뭐 지금 우리가 힘들게 겪어내고 있는 코로나, 그 다음에 기후위기, 혐오, AI 4차 산업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세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시키는 일만 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총량이 부족해질 거다라는 좀 거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 기계인 한 명 한 명이 생태계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 해결 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에 이어서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청년 세대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그 길러진 역량을 통한 권한 부여를 통해서 이 생태계 저변을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가 정말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팩터들로 좀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사전 미팅을 저희가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뭔가 펀 컴퍼니는 이런 사회 혁신가, 이 소셜 앙터프러너들을 육성하고 그들끼리 이렇게 서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약간 매니지먼트 기획사 막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한테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바로 이어지는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렇다면 그 각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런 비전과 로드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비전과 어떠한 로드맵을 통해서 이 청년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 또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 형태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분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실까요? 따끈따끈하게 이승빈 대표님 먼저 하시던 말씀 이어서 더 연장시켜 주실까요? 아니면 원합니까? 네. 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입됐어요, 지금. 네, 원다인 대표님이나 혹은 이제 김찬호 회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이 숲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어떻게 길러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보고 싶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청년 세대는 열심히 살다가 큰일 난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더니 대학 가기 너무 힘들고 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서 대학 갔더니 취업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망한다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고쳐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당면했을 때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벙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들을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내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셨던 그 마가렛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그 배움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였던 그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협력하는 능력, 그 다음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에서 핵심적으로 갖춰져야 될 핵심 역량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협력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다음에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은 바로 실제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역량 뭐 10주 완성반 해서 강의를 한다고 이게 문제 해결 역량이 길러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친구들을 이끌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원들을 동원했을지 실전으로 경험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기업 내지 정부, 그 다음에 다양한 차원에서 이런 환경들을 조성하는데 방향성을 맞춰가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청소년부터 청년,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앙터프로너로서 혹은 소셜 앙터프로너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구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편적인 예로는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온실 속의 화초를 길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실 속이 아니라 온실 밖에서 청년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진짜 실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요점이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도 또 첨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야생에서의 생존 본능, 그리고 뭔가 내가 넘어졌을 때의 회복 탄력성, 그런 걸 기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창업 지원 자금, 뭐 무슨 교육, 어떤 뭐 취업 알선, 이런 그런 그냥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승빈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고기를 잡는 방법에도 낚싯대를 쓰는 법이 있고, 그물을 그냥 놓는 방법이 있고, 투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뭘 할진 너가 한번 골라보고 손에 맞는 걸로 한번 잡사. 이렇게 그런 선택권을 주고 기회에 있어서의 균등,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과 또 이어서 제 생각엔 김찬호 회장님께서 또 이런 필드, 이 현장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어서 말씀 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뭔가 이런 행사나 혹은 뭐 뭘 배울 때 그 주제나 질문 그 자체 텍스트를 좀 많이 집중하는 편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비전과 로드맵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비전이라는 말을 보면 그 비주얼이라는 그 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걸 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 로드맵은 그 길을 가는 뭐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전을 향한 어떤 전략이냐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어떤 걸 그리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인지상정이 되겠고, 네, 그걸 맞습니다. 가는 길목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뭘 그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한 것처럼 한국 청년들의 지속가능 발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반도 평화, 통일 혹은 세계 평화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좀 시각적으로 그려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세계가 연결되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지점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게 된 부분이 되고, 근데 한국에는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겠지만 광역, 그 지방에 있는 정부들이 큰 단위로 모여 있는 정부도 있고,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지역들, 그 지역들마다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마다 살고 있는 청년들이
혹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활동가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 지속가능 발전이 세부적으로는 17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세부 주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내가 빈곤, 조금 더 부유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실천 목표, 혹은 내 영양 불균형에 대한 실천, 그리고 아까 뭐 건강에 대해서 케냐 청년 활동가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건강,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뭐 교육, 뭐 성평등, 뭐 다양한 그 의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각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그런 활동가들이 이런 하나의 큰 지속 가능 발전, 좀 줄일까요? 네, 좀 줄일게요. 그래서 네? 그런 아니요. 네, 그런 큰 지속 가능 발전하는 개념 안에 세세한 17가지나 되는 것들을 가지고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혁신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혁신하고 싶은데 협력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 안에서 이렇게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각 지방에 지속 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행 전략입니다.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그 경기도라고 하죠. 이 수도권, 캐피털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근처에 청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가 전주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전주부터 해서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전국에 뭐 제주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이 2030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 때 청년들이 조금 소외가 되었다면, 2030년 전후로는 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청년들이 직접 당사자다. 청년들이 없으면 이 목표를 대한민국에서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청년들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목표가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고 봐요. 청년형 목표가. 그러면 각 매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개선하고 부딪히고 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청년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만들어진다면 꼭 목표가 없어도 사실은 진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가 청년형 목표가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30년 전후로는 새로운 국제사회 목표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행 전략, 이행 의제가 필요할 때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이런 체계들, 각 전국에 226개 혹은 243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200여 개가 넘는 이 지방 정부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2030년 전후로는 후배들에게도 이어지고 선배로서도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현재 세대, 미래 세대를 계속 이어줄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때, 아까 비주얼라이징 했던, 비전으로 그렸던 그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가 전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사회, 나도 살기 좋고 너도 좋고 에브리바디 모두 좋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어디서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하나의 기치, 다 같이 들고 모일 수 있는 기치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기치라고 말씀을 중간에 끼어들었던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사회혁신을 만들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유엔에서도 이제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 MGOS라고 하죠.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그래서 13개 이해 당사자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부, 원주민, 교육계, 과학기술계, 기업계 등등등 13가지 주체 중에서 또 핵심적인 주체 중에 하나가 미래세대죠. 아동 청소년. 근데 이제 국내의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을 들여오는 과정 중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이제 퇴색돼서 실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정책이었던 아니면 행정이었던 아니면 다른 사회 의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조금씩 오늘 참여해주신 다른 패널분들과 같은 청년 혁신가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YLPF에서는 또 어떻게 이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또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YLPF의 비전과 로드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길들을 걸어왔었는지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속가능한 청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년에게 부합한 목표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입법자들에게 전달되고 실제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이 보유한 역량들에 대해 먼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앞서 강동열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청년들은 유엔이 선정한 주요 이해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앞서 참여 의장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더 첨언을 붙이자면 우선 SDG라고들 많이 하죠. 한글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데 유엔이 이전 목표인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 끝나는 시점인 2015년에 이 목표를 개선해서 만들어낸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목표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SDG라고 부르는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현재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이라면 그리고 뭔가 사회 발전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사실 이 모든 활동들은 다 SDG 안에 포함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청년들이 이해 관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SDSN을 필두로 청년형 YSD, 청년형 SDG인 YSDG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글로 하면 한국 청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있었으나 청년들을 구심점으로 하는 그리고 청년들에게 조금 더 부합하는 목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죠. 네, 전 세계 최초로 이러한 목표들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엔이 SDG를 만들 때 오픈 워킹 그룹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죠. 그것처럼 저희도 오픈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되었었고 총 8번의 공개 회의, 89개 세부 목표로 YSDG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개 작업반이었던 오픈 워킹 그룹 코리아였죠. 네, 오픈 워킹 그룹 코리아를 이제 성공적으로 와해하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YLPF 한국 청년 지속 가능 발전 정책 포럼과 이제 YSDA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저희가 공동 선언식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공동 선언식에서는 SDSN 뉴스 이우근 회장님과 당시 국회 기후 변화 포럼 대표였던 한정혜 현재 환경부 장관님께서 참여하시는 등 기성세대에게도 저희 의견을 좀 더 전달하게 되었었고 이후에 지지와 응원과 참여와 격려를 또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희 두 단체가 발족되고 나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자들에게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그리고 전국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그리고 전국 지속가능발전 학회 등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11월 13일에 모여서 함께 청년들의 역할을 이제 피력하는 데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도 청년들이 단순히 개인으로서 나서고 있지는 않고 바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YLPF 산하에는 SDG 유스 커미티라고 하는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YLPF는 연합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SDG 유스 커미티에서는 47개 대학, 그리고 89개 회원단체들, 그리고 1,800여 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서 함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찬호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청년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심점으로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매 학기 제너럴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 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단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의 이제 지식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사회 문제를 촉구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고 있는데요. 가령 지난 제너럴 어셈블리에서는 홍콩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 사건들,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강제의 노역 사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등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사건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와 유엔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선과 지선을 준비하는 폴리시 메이커와 디시전 메이커들에게 청년들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문을 통해 압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용어 통일이 조금 안 되고 있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지칭하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달성돼야 할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의 확보 또는 이것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혁파하는 것이 이제 사회 혁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여성 인권 증진, 성평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여성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애인 기업 부분들, 아니면 뭐 친환경 기업들, 뭐 아니면 공정무역 기업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속 가능성을 이끌 수 있는, 견인해 줄 수 있는 주요 스테이크홀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단체, YLPF, YSJ, 펀컴퍼니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이 사회혁신을 위한 그런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참여해주고 계신 청년 패널분들도 계시고 국내 분들도 계시고 해외 분들도 계시고 또 얼추 보이는 얼굴로는 기성기관에서 오신 이런 청년 정책 관련된 그런 실무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 질문에도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각 그 단체들, 오늘 참여해주신 청년 단체들 또는 그냥 제너럴한 이런 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청년 조직들하고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청년이라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마 시간상 저희가 길게 좀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번씩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YLPF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을지, 또는 뭐 기성 기관들이 어떻게 뭐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지, YSJ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의 이런 풀뿌리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자기가 지역사회 활동가인데 어떻게 이 YSJ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을지, 또는 내가 이 소셜 앙터프로너십 또는 앙터프로너십을
배워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나의 비즈니스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펀컴퍼니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런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혹시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앞선 이야기와 조금 더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YLPF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협업하고 동참할 수 있는지라고 한다면 여러 공론장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론장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보다 협업할 수 있는 장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험을 조금 나눠드리자면 지난주였던 10월 1일 날 저희는 청년 지속가능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여러 정책들에 반영할 수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토의들을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좀 담당해서 이제 해당 토론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는 내가 바라는 지역사회 의제 그리고 내가 바라는 지역사회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제안 노출이라고 하는 세 개의 중점적인 질문을 토대로 여러 청년들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한번 모아보았었는데요. 당시 논의된 내용들이 이제 다음 4지점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SG를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행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수도권에 아무래도 청년 활동들이 집중되다 보니 원활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원활한 활동들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좀 많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해 청년 세대 간의 이제 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11월에 있을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11월 13일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청년을 이해관계자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세우는 목소리들에 함께 동참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뭔가 함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각 단체들과의 협업과 동참을 넘어서 이런 협업과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 더 함께 힘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어떤 단체에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펀컴퍼니에서 먼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 스스로도 그 답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셜 엔터프레너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 패널리스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과 로컬이라는 2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찾은 솔루션 중에 하나는 로컬에, 다시 말해서 지역에 청년 인구가 없어진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집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팀 창업 모델을 개발해보자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기 전에 줌 채팅에 제 이메일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들렛 질문에 이제 또 그 질문 맥락하고 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무기력증과 비전문성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첫 문제점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과 팀워크로 이겨내는 것이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킹컴퍼니에서도 매우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팀 창업이라는 어떤 키워드, 팀과 앙터프리너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해 보면은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키워드를 주체성에 맞췄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창업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은 의사결정의 연속인 거잖아요. 그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모두가. 그래서 이제 여행이 하나의 예시가 돼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돼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깊어지면은 실제 법인을 내거나 하는 창업의 과정까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주체성이 길러지고 그를 통한 무기력을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전문성이 길러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그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뭐 아마 뭐 YLPF 측에서도 겪어보셨을 법한 경험이지만 이런 정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행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를 요청했을 때 기성기관들 또는 정부기관에서 지적받는 부분들이 그래서 너네 전문성은 어디 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크게 진입장벽으로 청년들한테 미래 세대들한테 또 그게 작용하는 것 같고 또 비단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앵고스에 해당하는 뭐 다양한 13가지 집단, 뭐 예컨대 뭐 장애인 집단, 뭐 여성 집단, 노인 집단, 뭐 모든 집단들한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김찬호 의장님 혹시 발언 괜찮으실까요? 네. 제일 어려운 주제에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각 단체 간에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동참할 수 있는가.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관점이랑 그리고 좀 단체적인 관점, 연합의 관점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이면 될까요, 그러면? 아, 예. 2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32살이고 그리고 요가 강사로도 활동한 지 이제 한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가 하면서 뭐 정신과 몸의 그런 균형, 건강, 연결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게 뭐 어렵다기보다 그냥 일상 속에서의 개인적인 지속 가능 발전인 것 같아요. 뭔가 활동하려고 해도 건강이 안 받쳐주면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저조차도 그렇고 오늘 제가 지금 밥을 좀 못 먹었는데 힘이 좀 딸려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진짜 밥을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잘 못 챙겨 먹을 때를 보면 이동거리가 길거나 이런 걸 때 있으면 좀 잘 못 챙겨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사람들 간에 협력할 때 나만 무조건 뭐 양보한다고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소통이 잘 되어야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지속 가능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각 단체라고 했을 때 일단은 협의회를 기준으로 본다면 협의회가 각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같이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활동가들이 먼저 모여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같이 할 만한 뭐 거리가 있어야 함께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두 가지가 뭐가 됐건 간에 먼저 되는 걸 먼저 하면 된다고 봐요. 그 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이 많다.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아니다 여기 주제가 먼저 필요하다. 그럼 주제를 가지고 활동가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한국 청년 지도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이런 주제를 던졌는데 이런 활동가들 장을 개설하게 했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각 지역사회에 그렇게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의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건강하게 본인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먼저 경험도 중요한데 지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을 하면서 경험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도 같은데,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의정부 쪽에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그 지하철 그 길에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거 보도 블럭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문자보도. 네네네. 그게 끊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공사 중인지 한 6개월이 다 됐는데 계속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옛날 같으면 제가 못 봤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관심을 가진, 여기 끊어져 있다. 이거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이거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었다면 이런 경험조차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으니까 몰랐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가 됐건 시작하면 된다. 배움을 시작하든 경험을 시작하든. 그렇고, 내년에는 협의회에서 이제 리크루팅을 할 거기 때문에 실무진 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누구나 시작 단계니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나누는 중에 이제 어느덧 행사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방금 김찬호 회장님께서도 이승빈 대표님하고 또 연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그 전에 원다인 의장님 의견하고도 연동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불편들, 또는 우리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아니면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포착되었을 때 그 문제의식을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럴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그냥 공부해보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험을 통해서 뭐 실패할 수도 있지, 해보면 어때?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단, 결단력,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청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세 분의 청년 패널분들, 그리고 해외 연사분들, 라이프인의 전윤석 기자님까지 해서 총 6분의 연사님과 패널분들을 모시고 저희 GCF와 SDS인과 라이프인 이렇게 3개 단체 연합 행사인 청년 세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거라면 많이 그 주변을 두리번 걸어라, 이런 식으로 조금 구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을 살펴보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고 내고, 또 누군가 목소리를 내었을 때 거기에 지지의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주신 국내외 그리고 청년과 기성세대 모든 참여자분들, 우리 오거나이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